다시 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구상모에서 이제 9%로 좀 바뀌어서 네, 한번 또 해보죠. 아니 더워요, 그죠? 예, 많이 계셔서 그런가 자꾸 이제 더운데 그 이제 트레이딩에 대해서는 참 할 말이 많고요. 사실 배워도 사실은 배우고 싶은 게 사실 또 트레이딩인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번씩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배우고 싶고 또 더 배우고 싶은데 제발 안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사실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알고 싶고요. 자꾸 뭔가 더 알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시그널대로 안 하시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 커집니다. 저도 사업자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이에요. 저도 그런 걸 겪었고 저도 더 하고 싶어가지고 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이 차트를 배울 때 저는 아무도 저한테 선물이든 현물이든 트레이딩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저 혼자 다 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다른 사람들한테 더 가르쳐주고 싶고 하니까 이것도 배워 저것도 배워 이런 지식 저런 지식 막 영어까지 막 이렇게 있는 거 막 해석해가지고 이제 가르쳐주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제가 복잡해지니까 제가 가르쳐주는 게 어려워지고 그 듣는 사람도 어려워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 전달도 어렵고요. 나는 이걸 소화했는데 저 사람은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자꾸 생겨가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저도 이제 바꿨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마음에도 지금 예를 들어 1% 2%에서 남들처럼 나는 4% 5% 5% 6% 막 더 벌고 싶어 이런 욕심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근데 욕심이 예? 5%까지 이제 볼륨요? 좀 작게 들리나요? 네. 네. 조금이라도 더 벌고 싶은 마음은 제가 알겠으나 잃지 않는 매매가 중요하다라고 저는 이제 항상 얘기합니다. 다 제 경험에서 나오니까 이제 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인 분들이 우리 회사 들어오면 가장 돈을 많이 법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런 분들은 무섭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합니다. 네. 무섭기 때문에. 왜? 모르니까. 어떻게 할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소위 말해 머리가 커진다고 하죠. 조금 뭔가 자꾸 듣는 귀가 열리고 하다 보면 이 사람 노하우도 써야지 저 사람 노하우도 써야지 하면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나의 기준과 원칙이 어떨 때는 이 사람 말 어떨 때는 저 사람 말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듣다 보면 다 헷갈려집니다. 그래서 그냥 초심으로 좀 돌아가셨으면 좋겠고 원칙대로 그냥 1, 2%더 가는 거는 그냥 내 돈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 회사가 지금 분석하는 코인만 290개가 넘습니다. 그렇다고 그 코인을 다 하라는 건 아니지만 한 20개 정도만 해도 하루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코인들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욕심내지 않고 작더라도 바로바로 익절손절을 그냥 걸어놓으면서 매매를 하면 마음도 편안하고 생각보다 익절되는 확률이 높을 겁니다. 우리 시그널대로만 하면. 네, 그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원칙과 기준은 항상 강조해야 됩니다. 지난번 뭐 강의 때도 했고 앞으로도 계속 이 얘기는 할 수밖에 없는데 현물 거래에 비중을 둬야 됩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오늘의 장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계속해서 3월 둘째 주까지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저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2월 달에도 1월 달에도 계속. 왜냐하면 오를 기미가 데이터로는 안 보여요. 네, 여러 가지 데이터로. 그리고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요. 제가 최근에 저희 유튜브 채널을 몇 개 영상 찍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네, 몇 분들은 이제 알고 계시는 거 조회수가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거 보니까 이제 다시 보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하도 질문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그냥 유튜브에 올렸어요. 저의 그냥 관점이나 생각들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이 나고 어떤 이슈가 있을 때는 이제 뭐 매일 할 수 있는 없고요. 한 번씩 제가 다시 찍어서 올리고 또는 블로그에 올리거나 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의 생각은 3월 달에도 또 4월 달 첫째 주까지도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생각보다 오늘 새벽에 있던 그 암호화폐 서밋에서 나왔던 발언들은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거든요. 그런데 시장은 특별한 어떤 코인이라든지 구체적인 뭔가가 나오지 않았다고 세력들은 더 눌러버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지수죠. 그 다음에 생산자 물가지수 PPI라 그래서 CPI 발표와 PPI 발표라는 게 기다리고 있고요. 그 다음 주는 금리 발표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올해 이번 달에 금리는 뭐 인상도 인하도 되지 않을 거다, 동결이다, 뭐 거의 정해져 있지만 세력들은 그런 이슈를 가지고 항상 그래도 차트를 가지고 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트럼프가 최근에 또 얘기했죠. 관세 정책에 대해서 기사들은 유예한다라고 해서 이제 뭐 관세를 미뤘으니까 시장의 호재 반응이야라고 하지만 그냥 유예지 그거 안 한다가 아니잖아요. 4월
트럼프가 농담처럼 했습니다. 제가 그 라이브를 실시간으로 봤는데 트럼프가 농담처럼 4월 1일부터 관세 정책을 하려고 했는데 4월 1일은 만우절이라 내가 말하면 거짓말 같을까봐 4월 2일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라이브로 했거든요. 제가 저도 들으면서 웃겼는데 트럼프 쪼크도 잘하고요. 말하는 거 보면 정말 잘해요. 그냥 별로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말은 진짜 잘해. 진짜 사업가예요. 근데 이제 4월 2일부터 본격적인 이제 과세가 그때 돼서 또 바뀔 수는 있지만 일단은 천명한 건 그때부터는 거의 보복관세처럼 대한민국도 그냥 찍었죠. 대한민국이 자기네들한테는 4배 정도 관세를 더 많이 매긴다고. 우리 그냥 자시하지 않겠다. 국방부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돈 더 뜯어내겠다. 그냥 대놓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경제적으로는 더 안 좋아져요. 그러면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안 좋은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사실 좋아져요. 경제가 힘들어지면요, 오히려 이제 투자 자산인 금이라든지 암호화폐 쪽으로 오히려 자금이 몰릴 수가 있어요. 경제가 안 좋아지면.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호재예요. 그런데 그런 이슈가 있기 전에나 이슈가 딱 터지면 암호화폐가 됐든 주식이 됐든 일단 초반에는 가라앉는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특별하게 뭐 이렇게 나빠질 경제 지표는 아니지만 그런 발표 이슈를 삼아서 생각보다 오를 가능성이 좀 작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3월달에 아예 안 오르냐? 그건 아니겠죠. 어느 정도 올라가지고 어느 정도 오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 오르겠지. 아까 제가 얘기했죠. 더 오르겠지 하고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팔 준비를 해야 되고 반대 시그널 뜨면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 시그널 뜨기 전까지는 버텨도 돼요. 근데 반대 시그널 났다 그러면 과감하게 더 올라가겠지가 아니라 일단 정리하는 게 맞다. 그리고 3월 말까지 그리고 좀 길면은 4월 한 첫째 주, 둘째 주까지도 요런 비슷한 장들이 어느 정도 올라도 다시 떨어지는 요런 횡보장처럼 지금 계속해서 눌림의 시간의 조정장이 조금 더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저의 개인적인 가설을 말씀드렸죠. 3월달 또는 4월달까지도 이 모양 이 꼴이라면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고.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3월, 4월까지 진짜 이 모양 이 꼴이가 지금보다 더 눌릴 수도 있습니다. 비트도 진짜 보이는 건 7만 불 이하 때까지도 보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더 눌리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5월부터는 진짜 꽃피는 보이면이라는 느낌처럼 불장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정쩡하게 올라올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한테 이제 현물 매집을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차라리 더 눌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없지 않아. 그래서 3월달은 제가 볼 때는 글렀다. 글렀다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 쭉 오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여튼 어느 정도 저점을 준다 생각하면 조금씩 이제 매수하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 시그널을 따라 그냥 매매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제 말도 다 믿으시면 안 되고 저는 그냥 전체적인 장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현물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선물 거래에서 레버리지가 아무리 낮다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지금보다 7만 불 이하로 만약에 한번 떨어진다고 만약에 가정을 최악 뭐 3월이든 4월까지도 제가 말한 대로 계속해서 눌려있는 장이라면 분명히 떨어질 거거든요. 그렇게 떨어지면 알트코인은 지금보다 또 몇십 프로가 더 떨어질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올라가겠지 기대로 롱으로 아무리 2배, 3배 한다 하더라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리를 하던 현물 거래 비중을 지금은 더 둬야 될 상황이다. 타이밍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현물 거래는 구매한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아니 지금 1,000원일 때 리플 1,000원일 때 100개 사면 뭐예요? 계속 떨어지는데 100개만 갖고 있는다고 뭐하냐고요. 더 떨어진다. 그러면 타이밍을 놓쳤으면 다음 L 나올 때 시그널을 잘 확인했다가 다음 S 나올 때 시그널 무렵에 어느 정도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 2%라도 떨어지면 다시 사보세요. 정리한 만큼. 그러면 개수가 조금이라도 느냐 안 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개수를 가만히 갖고 있는 것보다 사고 팔고 하면서 개수를 이 눌려있는 장에서라도 개수를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현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개수 늘리기가 더욱더 중요하다. 이런 거고요. 아무리 뭐 업비트 비싸면서 내 자산이 1,000만 원 들어갔는데 900만 원 보이고 800만 원 보이고 그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그 개수가 늘어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걸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래도 나는 선물을 하겠다. 지금 상황은 더더군다나 워낙 변동성이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두세 배만 하라. 그리고 최대한 웬만하면 끝까지 버티지 말고 어느 정도 수익 날 때는 좀 정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코인만 거래하라.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 다음에 XRP, 솔라나, 체인링크, 에이다, 도지 뭐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예전부터 나왔는데 지금 말씀드린 요 코인이 이제 트럼프가 다 발언했던 코인들이 다 포함되죠. 그래서 좋은 코인만 코인 개수 늘리기를 계속해서 하시면 된다. 근데 이제 많은 또 전문가들 또 얘기합니다. 누군가는 좋아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안 좋아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이제 불장이 한 번은 5월에 올 것 같은데 오고 난 다음에는 또 얼마까지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 리플이 다시 1,000원대 또는 1,000원 미만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 2년 후에는 또 다시 어느 정도 많이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코인 개수 늘리기
계속해서 더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1%의 복복리 믿어라. 코인 개수 늘리든 달러를 늘리든 여러분들이 원화를 늘리든 복복리의 어떤 원리를 믿으신다면 조금의 소액이라도 계속해서 늘려가는 재미를 좀 이제 보셨으면 좋겠다. 그다음 분할 매수 매도. 저도 만약에 트레이딩을 한다면 한 방에 뭔가 탁뭐 배팅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2번 또는 3번에 걸쳐서 배팅하지. 그러니까 꼭 분할 매수 매도를 적극 활용해라. 그리고 현금 또 한 종목이다. 계속해서 떨어지면요, 그냥 가만히 원화가 보유되고 있는 것도 돈 버는 거예요. 남들은 손해지만 저는 그냥 본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S라는 게 뜨면 현금도 어느 정도 좀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손절의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도달하면 과감히 손절하라. 다음에 이제 프리미엄 차트도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고 스마트 차트도 약간 업그레이드가 될 겁니다. 그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몇 가지 기능들이 또 추가가 더 될 겁니다. 그리고 바이 6 또는 셀 6를 돌파할 때, 소위 말해 더 떨어져서 지지라고 얘기하는 바이 1, 2, 3 이렇게 맞다가 6번까지 몰리잖아요. 쭉 다 밀어버리면 1번부터 6번 다 몰려버리게 되죠. 그거보다 더 떨어진다면 더 날아간다고 생각하시고 이 6번이 좋은 자리야 라고 막 매수하시면 안 돼요. 더 지켜보고 확실하게 지지를 받는 걸 보고 난 다음에 매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바이 6를 뚫고 내려가는 거 조심해야 되고, 또 셀 6를 뚫고 올라가는 거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릅니다. 내가 숏 포지션인데 계속 셀 6를 찍었다고 해서 이젠 떨어지겠지 이러다가 이제 또 청산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의 끝점을 돌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사실 꼭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요 뉴스나 발표가 있을 때는 거래를 최대한 피하라. 특히나 이제 수면 매매 하지 말라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주요 뉴스가 나오거나 하면 소위 말해 수요일, 목요일 뭐 CPI, PPI 발표 뭐 내용은 뻔할지 몰라도 그때 저녁 9시 반부터 밤 12시 사이가 되면 막 차트가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그때 미리 뭐 차트가 어떻게 그려질지 예상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면 그냥 고점과 저점 어느 정도 예상해 놓고 여기에 딱 걸어 놓는 거는 뭐 어느 정도 괜찮아도 그냥 내가 이제부터 올라가겠지 하고 미리 뭔가를 걸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뉴스가 나오거나 뭔가 발표가 있을 때는 변동성이 심하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요. 고야 도미넌스라든지 이런 걸 잘 활용해야 되는데 이건 지금 제가 라이브로 바로 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야 도미넌스는 지금 시간 21.9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점수만 보면 뭐 밑에 그래프가 나와 있지만 어떤 점수를 가리키는지 모르기 때문에 요런 이제 차트 막대 그래프를 눌러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보면 이런 거죠. 지금 고야 도미넌스가 쭉 횡보하다가 쭉 빠졌다가 다시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갔다가 지금 어느 정도 다시 또 횡보하고 있는데, 고야 도미넌스가 이렇게 횡보한다는 건 지금 시간, 제가 항상 또 얘기했죠. 주말, 특히나 토요일하고 일요일은요 변동성이 많이 없어요. 굳이 오늘 막 큰 변동폭을 주말에도 먹어야지 이런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그냥 피곤해지십니다. 왜냐하면 세력들도 근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합니다. 걔네들도 주말에 쉬어야죠. 걔네들 돈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돈 번 걸 주말에 걔네들도 쓰고 다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놀고 있으면 차트 변동이 별로 없어요. 아주 특별한 이슈 없는 한. 그럼 여러분들도 주말은 좀 편하게 가족과 함께 좀 여유로움 즐기면서, 이제 봄이 오면 좀 등산도 하시고 바람도 쐬시고 주말에 그렇게 뭐 트레이딩을 막 어떻게든 하겠다 이런 생각 좀 버리시고 같이 좀 쉬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좀 횡보다. 그런데 여기 숫자보다 떨어지는 20점대잖아요. 떨어지는 20점대. 소위 말해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20점대면 그나마 조금 더 반등할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지만, 위에서부터 지금 떨어지는 20점대니까 지금부터 횡보 또는 조금 더 소폭 조정할 수도 있겠네, 이렇게 그냥 예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시그널이 만약에 S 쪽을 가리킨다 그러면 그냥 그래 맞아, 우리 시그널대로 S 방향이 맞겠다, 이렇게도 이제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20점에서 마이너스 20점 사이는 아주 큰 변동폭이 없이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고요. 올라가는 상승 추세의 30점 이상 돌파는 강한 상승 또는 뭐 반등 정도로 이제 생각하면 되고, 50점이 넘어가야 진짜 강한 상승이겠죠. 그리고 떨어지는 마이너스 30점은 지금부터 조금 이제 하락이 이제 시작됐다. 그리고 마이너스 50점 미만으로 떨어지면 강한 하락이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예측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다, 요걸 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여러 가지 코인의 도미넌스 중에서도 초보분들은 그냥 테드 도미넌스만 보세요라고 했는데, 이 테드 도미넌스는 소위 말해 금융으로 따지면 돈입니다. 달러입니다. 달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달러 보유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코인을 계속해서 팔겠죠. 파니까 달러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얘도 상승 중이니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지금보다는 횡보 또는 소폭 떨어질 가능성이
지금부터도 좀 더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정할 때 전체적인 어떤 거시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하고 다음 타겟을 정하면 됩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입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전체적인 어떤 흐름도 1시간 동안은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 몰라도 캔들 시그널이라든지 RSI, 우리의 위아래의 시그널들은 숏 S 쪽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잠깐 반등 나온다고 무조건 뭐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비트의 방향대로 약 80% 가까이 되는 코인들은 움직이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을 보라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 같이 보겠습니다. 자, 스마트 차트하고 둘 다 한번 볼게요. 오늘은. 자, 스마트 차트부터 일단 크게 키우겠습니다. 자, 스마트 차트는 지금 마지막 시그널은 S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모든 기능들을 한번 켜볼게요. 자, 모든 기능들을 켰을 때 지금은 빨간색 추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새로운 캔들이 생기면서 이 검은색과 빨간색의 경계에 지금 있는 거죠. 자, 그리고 S 시그널이 떴을 때 이 캔들도 빨간색으로 완성되었고 바탕색도 빨간색, 그리고 고야 라인과 스마트 라인 모두 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시그널은 그냥 하락이다에 더 가깝다고 했습니다. 제가 스마트 차트 이제 사용 방법 알려주세요 했는데 저기 지금 영상도 찍고 계시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강의하는 영상들을 완전 정독은 100%는 다 못해도 듬성듬성 다 보고 있거든요. 근데 강의를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강사분들이. 그래서 제 강의를 별로 이제는 기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진짜 강사분들이 더 자료도 잘 만들고요. 저는 지금 그냥 라이브로 그냥 입으로 다 떼어버리잖아요. 제가 그냥 뭐 머리 써서 뭐 만들기도 하니까 제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냥 라이브로 다 해버리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사분들이 더 체계적으로 강의를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료도 너무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가 욕심날 정도로. 예. 그래서 그 많은 강사분들의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고요. 그냥 단순한 스마트 차트의 원리는 그냥 저렇게 시그널이 S예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그냥 20점 정도 시그널이 S니까 하락으로 20점. 그 다음에 캔들이 빨간색이네. 얘도 숏을 가리키니까 40점. 뒤에 배경도 빨간색이네. 60점. 그 다음에 고야 라인 아래에 있네. 80점. 스마트 라인 아래에 있네. 100점. 얘는 들어가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보다 조금 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뭔가 또 이제부터 바뀌겠구나, 뭐 하겠구나라는 뭔가를 또 시각적으로 저희가 지금 검토가 다 끝났어요. 언제 적용할지는 이제 개발적으로 이제 넘겨서 적용되는 시간까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업데이트가 조만간 될 겁니다. 스마트 차트도. 그러면 지금보다 조금 더 헷갈리는 부분을 직관적으로 뭔가 보이게끔 또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또 기대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도 고야 라인 아래에 스마트 라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떨어지고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와도 고야 라인이라든지 스마트 라인 근처까지만 왔다가 다시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는 현재 기준으로 예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스마트 차트는요. 그리고 프리미엄 차트도 이제 보면 프리미엄 차트에 어떤 분들이 최근에 왜 이렇게 LB, SB가 이렇게 많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많지 않아요. 원래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오는데 LB, SB가 많이 나온다는 건 세력이 그만큼 왔다 갔다 그냥 갖고 놀고 있다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LB와 SB가 많이 뜨면 이거는 지금 세력이 장난질을 많이 한다. 그리고 고야 라인 근처에 있는 LB나 SB는 잠시 제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력이 올리려고 했다가 내리려고 했다가 뭐 이런 이제 시그널들 포착이니까 저 밑에 예를 들어 쫙 빠졌는데 요런 LB가 뜬다거나 쫙 올랐는데 요런 SB는 신뢰해도 된다. 근데 고야 라인 근처에서는 그렇게 뭐 신경 안 쓰셔도 된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제 프리미엄 차트에서도 이제부터 쫙 끌어올리면서 올라간다 했다가 이제 바로 반대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무조건 시그널대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게 가장 안전하다고요. 여기서는 프리미엄 차트가 틀렸지만 바로 S가 뜨면서 다시 방향을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고야 라인까지 맞고 다시 떨어지고 있고 이 코인도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아까 스마트 차트랑 똑같이 고야 라인까지 왔다가 다시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 더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SR 기능을 킨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때 보면 여기에 저점 우리가 이제 언젠가요? 3월 7일이죠? 네. 요때의 저점까지도 당연히 내려올 수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많은 지지층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할 때는 뭐 이 꼬리까지도 내려올 수 있지만 여기 여러 번 맞은 이런 몸통 정도 이까지도 계속해서 S 시그널이 유지되고 한다면 내려올 수 있겠다. 저는 3월 중으로 여기는 한번 더 내려올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물 매수를 뭐 한다고 하면 굳이 어정쩡한 데서 매수하지 말고
여기 근처 또는 여기 긴 장대가 여기 시작되는 부분 있잖아요. 보통 요런 데도 또 포인트기도 합니다. 그러면 긴 장대가 시작되는 부분부터 이제 꼬리 사이, 요 사이는 저는 뭐 얘가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저는 한 번 더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 번 더 크게 한 번 또 휘청거릴 수도 있겠네. 예상을 하고 대응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차트를 해석하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들과 저 혼자 떠들면 재미없기 때문에 자, 프리미엄 차트를 보고 뭐 사실 비트가 이러면 다 비슷해요. 자, 이 이더리움 차트입니다. 이더리움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고야 맞고 떨어진다. 네. 그죠? S2라는 게 깜빡이고 있고 그러면 고야 라인 아래로 계속해서 이제 저항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더 주목해요. 분명히 올라오면은 1차는 당연히 고야 라인이 될 겁니다. 그죠? 고야 라인. 그리고 여기에 보면 몸통 그다음 꼬리도 여기에 좀 많이 모여 있어요. 그죠? 요런 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1시간 분 기준으로 요렇게 꼬리라든지 몸통 부분을 여러 번 지지받는데 예를 들어 3번 이상 지지를 받으면 조금이라도 반등 나올 가능성이 약 70%까지 됩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요. 4번 이상 지지받으면 100%는 당연히 없지만 거의 90% 정도는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제가 했습니다. 이게 그냥 캔들의 원리예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꼬리와 여러 번을 지지받았어요. 그러면 분명히 고야 라인까지는 올라올 것 같아요. 여기서 좀 더 큰 반등이 나온다면 우리는 욕심내지 말고 다음 여기 보면은 2개의 몸통이 맞은 부분, 그 다음에 다음 몸통이 맞은 부분 이렇게 차례대로 올라가면 된다는 거죠. 여기 그죠? 왜냐하면 2번 정도 저항 또는 밑으로 떨어졌을 때 2번 정도 지지를 받는다 그러면 약 50% 정도는 반등 또는 2번 정도를 저항을 맞아서 50% 정도는 떨어질 확률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러면 밑에서는 벌써 거의 4번 이상을 맞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밑에 꼬리 요 사이까지는 한 번 더 떨어질지 몰라도 고야 라인까지는 무난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고야 라인을 뚫게 되면은 다음 저항처럼 여기 2번 맞았잖아요. 약간 더 위에 올라간다면 여기 꼬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까지는 또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S 시그널이기 때문에 그냥 쭉 올라간다. 이렇게는 아직은 예상을 할 수는 없을 단계다. 또 주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큰 폭의 상승보다는 약간의 그냥 어느 정도 뭐 수익. 그러면 뭐예요? 요 위에서 정리했다. 그럼 또 떨어진다는 거예요. 또 떨어지면 콧대 또 다시 잡아서 또 저 정도까지 또 먹고 먹죽이라고 합니다. 차라리 그런 게 좀 더 현명하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리플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스마트 차트를 안 봤구나. 자, XRP죠. 자꾸 리플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XRP. 자, XRP도 S가 떴습니다. 그냥 모든 거 그냥 다 켜버리면. 자, 지금 얘는 녹색일 때 S가 떠서 애매했어요. 네, 애매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갈까 말까를 고민했어야 됩니다. 그죠? 여기서 S 떴을 때는 녹색이었고 시그널만 S지 고야 라인도 위에 있고 하니까 얘는 S로 들어갈 타이밍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쭉 했다가 여기에서 L 떴는데 여기도 지금 좀 애매해요. 빨간색과 지금 경계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고야 라인하고 그 다음 여기 사이에 있어요. 그죠? 완전히 막 뚫었다. 딛고 올랐었다. 좀 보기가 좀 애매해요. 그러다가 지금 또 떨어졌고 얘 S는 어떤가요? S는 지금 색깔의 경계이기 때문에 그 20점은 빠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나머지는 S에다가 스마트 그 다음에 라인하고 고야 라인보다는 아래예요. 그러면 확률이 그래도 60.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캔들부터는 빨간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약 80점 정도는 되겠구나 해서 숏으로 들어가도 될 만한 그런 시그널이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스마트 차트는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리미엄 차트도 뭐 비슷하겠지만 프리미엄 차트는 여기서 강하게 아까 스마트 차트에서는 조금 애매했다. 근데 이제 그 프리미엄 차트에서는 S2가 뜨면서 2 맞죠? 네, 2가 뜨면서 쭉 있었더니 그냥 고야 라인을 맞고 저항을 떨어지면서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엄 차트는 강한 추세를 지금부터 쭉 빠집니다, 쭉 떨어집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부터 그 추세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라는 시그널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차트하고 프리미엄 차트 잘 응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쭉 뭐 반대 시그널 뜨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빠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얘도 고야 라인까지 올 수 있겠죠. 그리고 이때 많이 빠졌던 여기 꼬리 있죠. 꼬리와 여기 몸통, 소위 말해
여기 꼬리도 우리는 항상 긋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몸통, 그 다음에 꼬리 여기 3번 맞았거든요. 3번. 그러니까 여기 범위까지 다시 올 수도 있다. 비트가 온다면 당연히 이도도 뭐 안 올 리가 있나요? 오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도 우리가 한번 더 올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도 잘 보면 긴 장대가 딱 시작되는 부분에 여기 꼬리가 거의 시작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런 긴 장대라든지 이런 꼬리를 우리는 항상 체크하면서 소위 말해 꼬리 잡기처럼 잘 활용하시면 좋다. 뭐 이런 겁니다. 찍으시면 네. 그 다음에 자 솔라나 보겠습니다. 자 솔라나도 똑같이 해석해 볼게요. 다 켜보고 요거 잠깐 빼고 쫙. 예. 자 솔라나 같은 경우도 이쪽에 마지막 시그널은 현재 S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경계라서 애매했지만 다음 시그널부터는 빨간색이었고요. 그 다음에 고야 라인, 스마트 라인 지금 다 밑입니다. 근데 지금 딱 들어가려고 했더니 얘랑 지금 애매해요. 그죠? 완전히 뭐 역배열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딛고 올라서려고 해요. 그러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얘가 여기서 지지를 받고 있네. 몸통은 여기네. 요렇게 여러 번을 지금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지금 4번 정도는 됐죠. 그러면 얘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제 스마트 라인과 고야 라인도 지금 붙어서 애매하지만 약간은 반등 나올 수도 있겠네. 지금부터 요렇게 예측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초단타로 할 것 같으면 여기서 뭐 고야 라인까지 또는 요거보다 뭐 조금 더 위, 여기 뭐 위에 있는 요 시그널이 쭉쭉 빠지면서 요 내려오는 요 시그널 요 위에 요 캔들까지는 우리가 반등은 예상할 수 있는데 예상하더라도 사실은 이거는 짤먹이잖아요. 잠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괜히 위험 부담 느낄 바에는 저 같으면 아직까지는 S 시그널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사이에 왔을 때 저는 다시 선물 거래한다면 숏으로 저 같으면 거래하는 게 더 안전하다. 그러다가 L 바뀌면 그냥 스위칭을 하는 거겠지만 우리는 시그널대로 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영매매보다는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올라왔다가 다시 이렇게 빠질 가능성으로 보시면 된다. 그리고 고야 RSI 라인도 이렇게 쭉 꺼지고 있죠. 그래서 녹색이기 때문에 아주 깊진 않지만 네, 조금 빠지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프리미엄 차트. 자, 프리미엄 차트도 이렇게 보면 똑같이 S2입니다. 똑같습니다. 그죠? S2고 고야 라인까지 조금 더 올라온다면 이 시그널이 뜬 요번까지 올 수는 있지만 여기도 이렇게 지지 꼬리 제가 이제 너무 크게 키워서 그렇지만 줄이면 똑같습니다. 스마트 차트랑 여기 사이에서 반등의 어떤 롱 정도 여기 그죠? 여기에서 고야 라인까지는 뭐 반등의 수익도 먹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 안전한 매매는 올라왔다가 이렇게 아직까지는 S 추세니까 조금 더 빠지겠다. 그리고 어디까지 더 빠질까요? 라고 했을 때 여기 지지받은 부분 있죠. 요런 부분. 다음 자 다시요. 여기 꼬리 있죠. 여기 몸통 맞은 부분 여기 몸통 그 다음에 여기 꼬리도 있습니다. 여기 꼬리려면 여기 해야 되겠네요. 여기가 여러 번 맞은 자리니까 여기까지도 다시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네, 거의 132불까지네요. 132불까지도 솔라나는 장기적으로는 뭐 한 며칠 내로 또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예상하는 게 맞으실 겁니다. 네,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빠지는 거. 지금 사실 그 교육이라는 게 대부분 저한테 어떻게 들어가야 가장 좋아요? 이런 질문 가장 많이. 그 다음에 언제 익절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이 질문이 사실 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거 차트를 보면 그냥 시그널대로 이렇게 하세요. S면 S 방향대로 가세요. 롱이면 롱 방향대로 가세요. 그리고 왜 또 여러분들이 뭐 또 시바진 오고라든지 고야란 이용하는 매매가 뭐 시바진 오고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디서 들어가요? 모르면 그냥 수익을 좀 작더라도 요렇게 들어가는 고야 라인을 막고 반등하는 캔들에 들어가세요. 뭐 요렇게 이제 많이 배운단 말이에요. 사실 1, 2% 수익은 그게 다예요. 딴 게 없어요, 사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도 제가 똑같은 말을 계속 하는데 그게 다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내가 조금 더 그래도 빠른 타점을 원해요. 현물 기준으로 조금 더 원해요. 뭐 이렇게 있을 때는 제가 이 밑에 RSI 라인을 신경 쓰라 그랬잖아요. 이거 좀 쓰고 계신 분 계십니까? 네. 이거 나쁘지 않아요. 예. 이렇게 그냥 쭉 이렇게 훅 꺼진 부분들을 이렇게 찾아서 만약에 이런 자리에 들어갔는데 엄청 올랐네? 이런 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 여기 뭐 저점이라든지 이런 더 많은 저점 이런 범위 내에 들어오면 나 들어가야지.
그걸 갖다가 여기 들어왔을 때 L 시그널이 뜨고 쭉 올라갔는지, 요런 자리에 들어왔을 때 L 시그널을 뜨고 고야 라인을 뚫었는지. 그러니까 고야 라인을 뚫은 기준으로 그 라인을 터치하고 고야 라인을 뚫고 올라간 거, 또는 S를 갖다가 위에서 라인을 긋고요. 소위 말해 여기 요런 데를 라인을 긋고 요렇게 그었을 때 S를 시그널을 뜨고 난 다음에 고야 라인을 뚫고 내려간 쪽, 그 기준을 찾으시면요. 그 기준에 딱 닿으면 저것도 괜찮은 타점이 돼요. 저점 또는 고점 이런 게 됩니다. 단 요렇게 되기도 하는데 간혹 가다가 지금 저희가 지금 백테스트로 테스트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간혹 가다가 고야 라인 근처인데도 요런 데 터치하는 게 간혹 가다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보니까 그런 거는 무시하시면 돼요. 고야 라인 근처에 요렇게 되는 거. 근데 분명히 많이 떨어지거나 많이 올랐을 때 여기와 L이 그 범위 내에 들어간 그 저점과 고점을 잡잖아요. 수익률은 그러면 많이 커지겠죠. 고야 라인을 뚫고 올라가거나 위에서부터 뚫고 내려오는 그 수익까지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지금 다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트레이딩이라는 수익률이 또 커질 수가 있겠죠. 예, 가면 갈수록 뭐든 계속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은 걸로. 자, 제가 지금 했던 말들이 되게 단순한 원리인데 혹시 어렵나요? 안 어려운데 어렵죠. 들을 때는 쉽고 할 때는 안 돼요. 들을 때는 되는데 혼자 하라 그러면 이제 잘 안 되죠. 이게 이제 딜레마예요. 그죠? 계속 같이 있을 수도 없고. 네. 네. 보세요. 자, 이런 것도 S예요. 그러면 우리는 S로 들어가야 될까요? L로 롱으로 들어갈 준비해야 될까요? S. 네. 근데 내가 정말 트레이닝에 자신 있는 분들은 이런 데서 예를 들어 한 번, 두 번 하고 꼬리까지 따지면 세 번, 여기까지 하면 네 번 맞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나 고야 라인까지 나 요만큼만 먹을래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역매매라고 하죠. 역매매가 무조건 잘못됐다 이건 아니에요. 확률상 역매매로 먹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초보니까 잘 모르니까 에이 떨어지네 기다리자. 근데 현물 같은 경우는 요런 지지를 보고도 아니 S면 나는 현물로 먹을 게 없어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런 자리를 보면 1% 반등은 먹을 수 있어요. 사실은 1% 반등은. 그런데 우리는 안전하게 할 것 같으면 또 선물 거래하는 분들은 얘가 여기까지 올라오는지 보는 거예요. 왜? S니까 여기까지 안 오고 더 빠져버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죠? 그런 확률 때문에 초보들은 역매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응할 수 있는 분들만 하라는 거고, 우리는 여기 고야 라인 근처까지 오면 그리고 꼭 고야 라인 근처라고 해서 무조건 터치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기 왼쪽에 있는 캔들도 이용하세요. 조금 덜 온다 생각하면은 요 캔들 끄트머리까지만 왔다 가버릴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올라온다 하면 이 조금 더 긴 캔들의 위에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 그럼 요 범위가 우리가 진입하는 고야 라인 근처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 고야 라인 근처 뭐 이렇게 이제 브리핑을 요즘에 좀 해드리잖아요. 그게 약간 응용 가능하신 분은 딱 고야 라인 금액보다 여기서 다 들어가야 돼? 이게 아니라 고야 라인 그 근처에 왼쪽에 해당되는 이런 캔들 좀 긴 게 있으면 그 범위 사이에 들어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범위 사이에. 내가 항상 100불 배팅하는 사람이면 그 캔들의 범위 안에서 100불을 갖다가 쪼개서 들어가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요렇게 올라왔다가 요렇게 다시 빠질 수가 있다. 아직까지는 요렇게 이제 예상하시라는 겁니다. 조금 더 올라오면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빠져도 시그널이 안 바뀔 거니까 요렇게 왔다가 요렇게 빠질 수도 있다. 요렇게 이제 대응하라는 겁니다. 그냥 암코인도 한번 눌러볼까요? 자, 이것도 프리미엄 차트, 스마트 차트 따로따로 볼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좁혔을 때 여러분들이 잘 헷갈리는 게 이제 이런 거죠. 그죠? 요 기준으로 쭉 봤을 때 시그널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면은 보통 어떻게 거래하셔요? 아니 뭐라도 딱 들어갔는데 자꾸 바뀌어버리면 헷갈리잖아요. 네. 그럴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AI다, 고야다 생각하고 L2 떴다가 S2 뜨면 그냥 정리하고 S2 들어가고요. S2 떴다가 L2 뜨면 에라이 모르겠다고 또 L2로 또 정리하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시면 제일 편해요. 속 편해요. 내가 그냥 고야라 생각하고. 그런데 이걸 갖다가 들어갔는데 나 이거 어떡할까?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손절 라인이라는 걸 정하면 좋습니다. 손절 라인 기준 제가 어떻게 잡는지 어떻게 알려드렸어요? 기억나시는 분? 10캔들. 네, 맞아요. 시그널이 뜬 그 봉에서 과거 대충입니다. 꼭 10개까지는 안 해도 되지만 10개 캔들 중에 내가 롱일 경우는 10개 중에 가장 로우, 가장 낮은 가격.
그 다음에 숏일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가격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거죠. 만약에 여기가 L2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럼 여기거든요. 그러면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가 L2가 떴으면 여기면 여기가 이제 손절각이에요. 손절각. 여기 있죠. 얘보다 조금 낮은 가격 제가 손절 잡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L2 놓고요. 그냥 하다 보면 아이고 하나 더 그어버렸네. 하다 보면 여기 S3가 뜨면서 딱 손절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고 요거 좀 애매해요. 내가 얼마에 약간 텀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손절을 놓고 만약에 손절 당했으면 그냥 끝. 그리고 난 다음에 S니까 나 숏으로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거 아니고 만약 손절이 안 당했다 그러면 시그널이 반대가 떴기 때문에 정리는 어디서요? 고야 라인 근처에서. 네, 그러면 내가 고야 라인 근처에서 들어가고 고야 라인 근처에서 정리됐으면 그냥 거의 본전 또는 내가 레퍼를 수수료로 내가 돌려받겠죠. 네, 이렇게 정리하던 아니면 손절 당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손실률이 거의 없어요. 쬐끔은 돼요. 0. 몇 프로 이렇게 날아갈 거예요. 그 정도면 큰 손실이 아니니까. 그리고 또 얘 기준으로는 얘요. 요 S3 기준으로는 얘부터 10개니까 쭉 10개면은 얘보다 조금 위에 요런 데가 손절이라는 거죠. 그러면 S3 떴다가 L2 떴을 때 그냥 손절 당했어요. 끝. 그리고 또 L2 떴네? 그러면 나는 어디서 들어가나? 여기에서. 고야라인 근처에서 또 딱 들어갔는데 또 얘가 L2니까 과거 10개 캔들의 손절 라인은 또 여기에요. 근데 또 S3가 또 떴네요. 내가 빨리 이걸 갖다 스위칭을 못했으면 고야라인에 정리 못해 여기서 또 손절 당했네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또 기다렸다가 또 S 고야라인 근처 요 근처에 오면 이런 데까지 올라와주면 다시 S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시그널대로 따라가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손실 봤어요. 네. 본 거예요. 아, 세 번이네. 한 번, 두 번, 세 번. 손실 보고 지금 이제 대기인데 여기서 0. 몇 프로, 여기서 0. 몇 프로, 0. 몇 프로 세 번 손해봤다 치더라도 여기 올라왔다가 다시 쭉 빠지잖아요. 그 0. 몇 프로 세 번 손해받는 거 충분히 또 수익 올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시그널대로 가고 손절 라인을 조금 손해보는 거를 왜? 그 뿅아리반인가요? 뿅아리반 들어가 계신 분도 많으시죠? 뿅아리반 1차 단계가 뭐 하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뭐 그거라고 하셨잖아요. 손절. 네. 손절하는 거. 근데 그걸 자동으로 거시나요? 그냥 손으로? 아, 반대로 가면? 그러지 말고 그것도 뭐 가리키는 대로 일단 하세요. 선생님 따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요렇게 손절을 미리 한번 잡아 넣어보세요. 그러면 손절할 용기고 보고 시작과 동시에 손절이 걸렸기 때문에 날라가면 아 반대구나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은 시그널이 바뀌었을 때만 손절 당하지 그거 외에는 손절이 잘 안 당할 거예요. 10개 정도를 기준으로 두면. 예, 그래서 요렇게 하면 손절 당했네? 그럼 반대 시그널인 거예요. 그리고 다시 들어갈 준비하고 요렇게 하면 약간 손실하더라도 결국은 수익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 요걸 한번 믿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차트를 보면서 아직도 이거는 이해 안 돼, 이 시그널은 이해 안 돼 이런 부분이 혹시 있나요? 시그널들이 아직 이해 안 돼, 사용법이 이해 안 돼 이런 부분 있죠. 어떤 부분? 아직 못 봤습니다. 네? 혹시 교육을 어느 정도 받았는데 아직도 이 시그널에 대한 의미 또는 사용 방법, 보는 방법 아직도 모른다. 네? 스코어요? 제가 스코어 얘기 나오면 제일 싫어하는데. 자, 스코어 차트는 사실은 제가 초보들은 보지 말라고 누차 얘기합니다. 예, 왜냐하면 스코어 차트가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스코어 차트는 미래를 예측해주는 차트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가 세력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제가 아까 FET라는 코인이 세력이 조만간 작업할 거라 그랬잖아요. 언제 작업할지 제가 몰라요. 걔네들 분명히 온체인 데이터로는 옮겼어요. 비트게이시라는 거래소로. 그럼 걔네들은 그 코인을 선물에 이용해가지고요. 막 흔들어 버릴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언제부터 할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FET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요거 3주 정도 한번 보겠습니다. 1주, 2주 다 그냥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자, 이틀부터. 자, 이틀. 자, 이 코인은 딱 요것만 봤을 때는 지금부터 떨어질 것 같으세요? 올라갈 것 같으세요? 올라가요. 왜 올라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꼬리가 올라가요. 네. 근데 점수를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면 3.6, 3.6, 5.4.
도찐 개찐이에요. 뭐냐면 저희들은 이 점수 1점당 0.04%의 변동률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약 2점 차이면 0.04%의 변동률을 얘가 지금 뭔가 감지하고 있다는 건 아직까지 특별한 시그널이 포착되지 않았다는 거랑 똑같아요. 예. 갑자기 뭔가 포착되면 갑자기 30점, 50점, 100점 이렇게 그냥 갑자기 뭔가가 쭉 뭔가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여기 보면 뭔가 오르지만 이게 언제였지? 새벽 3시네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렇게 표시가 되면 요때는 뭔가 반응이 있었다. 뭐 이제 요런 쪽 놓은 거고요. 그래서 지금 얘만 봐서는 점수로 봐서는 꼬리는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얘는 그냥 횡보예요. 점수가 특별하게 차이가 없어요. 진짜 올라가는 점수가 될 것 같으면 쭉쭉쭉쭉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계단식으로라도 점수가 계속해서 우상향하듯이 보이면 지금부터 단기적으로라도 오를 수 있다. 내려오고 있으면 단기적으로 내려올 수도 있다는데 지금 쟤만 봐서는 횡보예요. 횡보.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일주일 차트 보겠습니다. 일주일 차트를 보면 여기서부터 쭉 끌어올려요라고 해서 점수들이 계속해서 오락내리면서 결국엔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닥을 치더라도 어느 순간은 쭉 올라가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갑자기 쭉 빠졌잖아요. 쭉 빠지면서 쭉 가니까 이제 떨어지는데, 그럼 지금은 뭐냐? 지금은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가격 갭을 해봤자 얼마 차이가 안 나요. 점수 갭. 그러면 여러분들 뭘 분석하셔야 되냐면 여기 있는 고점. 점수가 몇 점이냐면 29.7입니다. 지금 당장 최근 고점입니다. 29.7. 여기에 있는 고점은 얼마냐? 48점입니다. 48. 그리고 여기는 5.4예요. 자, 그러면 48에서 5점 정도 빼면 43점이거든요. 그럼 40점 차이 나면 곱하기 0.04를 하면 얼마예요? 446. 그냥 대충 1.6에서 한 2% 정도 변동폭이겠네. 지금부터. 그러니까 아주 뭐 큰 변동으로 아직까지는 올 타이밍이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말하면 여러분들이 또 혼란스러울까봐 제가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여러분들은 지금 배우실 때 여기에 지금 점수가 0.6달러와 0.65달러 사이니까 파란색이 0.62, 뭐 0.6, 뭐 한 3 정도 되려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저 파란색 차트는 제가 계속 저는 점수만 봤지 우측에 있는 가격을 보지 않아요. 네, 그 무슨 말이냐면 이 가격 범위 왼쪽 이 파란색 차트는 마이너스 50점에서 150점 사이를 얘가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 점수를 표시하기 위해서 좌측이 마이너스 50에서 150점을 가리키는 거고요. 우측에 있는 저기 기준값은 빨간색에 있는 이 시세 금액의 범위를 알려주려고 저기 범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코인이 여기 금액 0.55m로 갑자기 세력이 떨어뜨려 가지고요 쭉 떨어뜨려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밑에 없던 가격을 차트가 그려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쭉 한 줄이 더 생기거나 또는 위에 줄이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저 가격대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얘가 하나 더 생기면서 점수축도 뭐가 하나 더 생긴다 그러면 이 점수는 그대로 유지돼야 되는데 그래프는 쭉 빠져버리면서 지금 그림이 아니라 조금 다른 그림으로 이렇게 조금 변형되게끔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내가 어제 봤을 때랑 오늘 봤을 때랑 스코어 차트 그림이 달라졌는데? 이런 질문이 한 번씩 온단 말이에요, 본사로.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스코어 차트 같은 거 할 때는 특히나 2일 차트죠. 특히나 2일 차트가 분명히 이렇게 해서 파란색이 아래에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보니까 파란색이 위에 있고 빨간색이 밑에 있던데요? 그게 뭐냐? 갑자기 밑에 있는 그림 0.55 밑으로 떨어져 버리면 빨간색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한 줄이 더 그려져야 되잖아요. 근데 점수는 여기 그대로 표현돼야 돼요. 그러면 위치가 파란색은 지금 밑에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급락을 하면서 갑자기 파란색이 위에 있는 것처럼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파란색이 밑에 있었는데 왜 안 떨어지고 왜 올라가요? 그리고 왜 위쪽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질문들을 캡처 딱 2개를 떠가지고 이거 문제 있는 것 같다. 조작 아니냐. 이렇게 이제 연락이 온다는 거죠. 근데 제가 다시 반문을 하면 점수 바뀐 거 없어요. 다시 찍어보세요. 똑같아요. 점수가. 그래프가 없던 축이 왼쪽이 됐든 오른쪽이 됐든 추가가 더 생겼거나 없어졌기 때문에 찌그러지듯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거든요. 제가 말이 어려운데 스코어 차트 얘기하면 참 어려워요. 답답하고. 왜냐하면 제가 진짜 딱 하고 싶은 강의가 있는데 스코어 차트 그렇게 강의하면 여러분들 이때까지 배운 거랑 너무 달라져 버려서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파란색이 가리키는
점수가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요 점수에서 요 점수 그 다음에 이 가격에서 이 가격이 바뀌지 않는 한 그러니까 급등 또는 급락되지 않는 한 이 파란색의 위치 정도까지 오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웠던 게 틀리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점수의 범위를 내가 보던 것과 벗어나 버린다거나 갑자기 저쪽이 벗어나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파란색이 가리키는 그 가격이 오는 가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이해가 되세요? 네. 오래되신 분은 뭔 말인지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자 첫 번째 스케일 값이 바뀌어서 그래요. 네. 자, 철판에 네, 화이트보드 알겠습니다. 오늘 끝장을 내요. 끝장내 스코어 차트. 아니 제가 지금 끝장낼 수 있는데 제가 조심스러워서 그래요. 집에 안 가셔도 됩니까? 네.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스코어 차트는 파란색. 자 파란색이 요렇게 그냥 이제 가고 그 다음에 빨간색이 뭐 이렇게 뭐 간다고 칠게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라인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제가 0점에서 100점이라고 얘기할게요. 0점에서 100점. 그리고 이쪽에서는 뭐 예를 들어 가격이 100불에서 뭐 200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건 자 첫 번째 파란색이 위에 있으면 올라가고 파란색이 밑에 있으면 떨어져요. 이렇게 이제 배우는데 완전 틀린 건 아닌데 저는 틀렸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뭐냐면 여기 100불 가격에서 여기 200불 표시되는 이 가격이 바뀌지 않고 점수도 0점에서 100점 사이만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150불이라고 얘기하면 여기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 건 맞아요. 얘도 안 바뀌고 얘도 안 바뀐다면 이해되세요? 네. 그런데 갑자기 얘가 빨간색이 이렇게 쭉 빠져버려요. 그러면 여기 없던 가격을 표시해야 되잖아요. 없던 가격. 그러면 여기가 요렇게 이제 한 줄이 더 생기면서 뭐 예를 들어 80불이 생기고 여기 60불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렇게. 그죠? 그런데 갑자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뭐 여기 고점이 사라졌다라고 하면 여기 100점이 필요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쪽도 그러면 점수가 대역대가 뭐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왜? 이 파란색도 쭉 빠져버릴 거니까. 더 떨어진 뭔가가 있었으면 얘 파란색도 얘도 뭔가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떨어질 거잖아요. 그죠? 뭐 더 빠지든지 뭐 어찌됐든. 그랬을 때는 얘랑 그림이 봤던 거랑 완전 찌그러져 버린다니까? 다르게 보여요. 그러면 이 파란색이 가리키는 이 부분이 무조건 여기에 금액, 뭐 예를 들어 여기 65불이다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기까지 올 거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와 안 바뀌는 범위 내에서 움직이면 그 파란색 가격까지 올 확률이 되게 높은 거는 맞는데 갑자기 급등이랑 급락하면서 바뀌어버리면 이 파란색은 말 그대로 점수를 가리키는 거지 이걸 갖다가 계속해서 이 가격입니다 이렇게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실까요? 여기까지? 네. 그 다음에 스코어 차트를 잘 이용하는 방법은 뭐냐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파란색의 추세입니다. 요렇게 올라가고 있으면 이 코인은 빨간색이 위에서 논다 하더라도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파란색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 빨간색은 요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파란색은 요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해요? 떨어진다고 해석하잖아요. 그냥 아니라니까요. 그냥 횡보예요. 여기서 무조건 여기까지 가격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도 자꾸 여러분들 헷갈리는 게 여기는 100불인데 여기는 50불을 가리켜요. 그러면 50불까지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해석해버린다니까.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 이것만 보고 선물 거래할 때 숏배팅을 해버리잖아요. 얘 올라가면 어떡할 건데. 그리고 여기서 갑자기 파란색 이렇게 딱 같이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얘는 롱이에요. 밑에 있다고 숏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것 때문에 사업자 할 때 애먹었어요. 저도 처음에 작은 날짜를 보고 이렇게 저도 처음에 배웠단 말이에요. 저한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저는 유튜브로 배웠어요. 여기서 강사에서 이렇게 가르치길래 그래? 이렇게 처음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아는 지식으로도 아니고 차트를 봐도 아닌데 이것만 보고 하면 거래가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다르게 해석을 했어요. 그때 우리 팀들한테. 그랬더니 저는 돈 벌고 다른 팀들은 죽어나가고. 네. 뭐냐면 저는 그때 당시에 크로스만 공략했어요. 크로스. 제 얘기를 좀 해드리면 이런 거죠. 이렇게 가다가 파란색이 이렇게 꺾여요.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꺾여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 어떻게 배팅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배웠던 상식으로는 숏이에요. 그죠? 그래서 돈 다 날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걸 반대로 했어요. 저는 롱거라고 그랬어요. 롱. 왜 그러냐면 이렇게 크로스가 되고 난 다음에는 어느 정도가 더 유지되면서 올라가다가 나중에 떨어지더라고요. 그럼 저는 반대로 계속 분석하다 보니까 아 이런 크로스가 나면 지갈길 그냥 먼저 가는구나. 가자마자 이렇게 쭉 빠진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크로스가 딱 났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어떤 우리 알고리즘이 지금 바로 떨어져가 아니라 세력들이 떨어뜨리려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떨어뜨리기 전에는 먼저 더 올리고 실컷 그냥 맛있게 먹고 난 다음에 떨어뜨린다니까요. 그러면 반대로 뒤집으면요. 파란색이 만약에 파란색이 이렇게 있다가 그럼 똑같네.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세력들은 추후에 이제 올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세력들은 반대로 더 내렸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하다가 그 다음 올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한 크로스를 이쁜 크로스를 보면 반대로 걸어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로만 우리 팀들한테 가르쳐서 우리 크로스만 찾아. 쫙 이쁜 거. 그럼 우리 무조건 가던 방향으로 배팅해. 이렇게 가르쳤어요. 네. 그렇게 해서 저는 두 줄로 이제 돈 벌었던 거예요. 두 줄로만. 근데 유튜브에 강의 보면 크로스 났어요. 파란색 방향대로 거세요. 그러니까 열심히 막 고래버리지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다 청산이 되면 그 다음부터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스코어 차트로도 잘 활용하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프리미엄 차트 L, 스마트 차트 L 이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파란색이 빨간색이 여기 있고 파란색이 스코어 차트가 이렇게 내려간다고 해서 숏을 거는 거예요. 우리는 L을 가리키는데 왜 숏을 거냐고요. 미래를 예측. 그리고 또 현물 거래한다고 해서 파란색이 이렇게 위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시세가 이렇게 있으면 아 얘는 이렇게 갈 거야. 근데 우리 프리미엄 차트에서는 뭐예요? S 이렇게 가리키는데 이것만 보고 롱이야 끝까지 버텨야지 끝까지 버텨야지. 근데 우리는 계속 S 로켓 S 막 계속 떠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것만 믿고 그래도 이 스코어 차트가 이 금액을 가리키고 있으니 이 금액까지 올 거야. 이 착각이시라는 거예요. 이 금액까지 뭐 영 안 온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돈이 날아가고 난 다음에 올 수 있어요. 근데 잘 안 온다. 그러니까 이걸 가리키는 금액대까지 오려면 우리는 거의 한 달을 봐야 돼요. 3주 차트에서. 한 달. 근데 우리는 이 차트, 스마트 차트하고 프리미엄 차트 생물이잖아요. 매일매일 시그널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한 달을 왜 기다리시냐고요. 그래서 제가 초보분들이 거래할 때는 스코어 차트 굳이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얘 방향대로 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합니다. 얘가 바뀌더라도 그냥 이 방향대로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좀 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스코어 차트는 부탁드리는데 초보들한테 사실 스코어 차트를 먼저 가르쳐주면 자꾸 헷갈려져요. 그냥 LS가 있는데 스마트 차트, 아니 그 스코어 차트까지 보라고 하면 이것도 걸어가야 돼. 말해야 돼. 왜 스코어 차트는 이런데 얘는 반대야. 이런 것 때문에 애먹는다니까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왕초보들한테는 특히나 스코어 차트를 강조하기보다 그냥 프리미엄 차트나 스마트 차트의 LS에 좀 더 집중해 가리키는 게 좋습니다. 됐습니까?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아, 있으세요? 글쎄, 지금 얘기할 거는 아닌데 네. 오늘 설명 안 하셔도 되지만 6.4에 대해서 네. 지금 시간이 안 되면 다음 시간에 들으시겠습니까? 6.4? 자, 6.4는 일단 원리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요. 6.4는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컴퓨터가 여러 개가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거는 얘만 측정하고 어떤 거는 얘만 체크하고 막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6.4라는 건 그냥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만든 숫자 값입니다. 왜? 그냥 디지털 숫자는 0, 1, 2, 3, 4 이런 거밖에 없는데 뭔가 이상한 신호를 딱 포착하고 싶으면 뭔가 표시를 해야 되는데 뭘 표시할까? 하다가 우리 의장님께서 이제 그 뭐 농담으로 하시지만 뭐 옛날에 헤어진 여자친구의 생일이라고 뭐 이제 그렇게 하시잖아요. 네.
그 진짜인지 아닌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예, 여튼 6.4가 제가 오기 전부터 정해져 있어요. 자, 근데 6.4는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 A라는 컴퓨터, 일본 컴퓨터가 너는 지금부터 온체인 데이터만 검사해. 이런 컴퓨터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온체인 데이터가 예를 들어 그 컴퓨터는 0점부터 100점 사이의 점수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아까 말했지만 어떤 특정한 세력이라든지 특정한 고래가 엄청난 양, 원래 평소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양을 넘어서 너무 많은 양이 거래소, 특히나 그것도 선물 거래소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너무 많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0점에서 원래는 마이너스 100점까지만 알려줘야 되는데 얘가 계산할 수 있는 값, 이제부터 떨어질 건데 너무 많이 왔어. 그리고 그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세력들도 같이 막 엄청나게 넘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막 200점 이렇게 내야 되는데 이 컴퓨터 A라는 이 컴퓨터는 지가 표시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100점밖에 없어요. 근데 100점을 넘어가 버렸네? 그러면 이 컴퓨터는 어떻게 내뱉냐면 무슨 결과값을 내야 되잖아요. 컴퓨터니까 무한대로 내는 거예요. 그 무한대는 그럼 어떻게 표시할 건가? 이걸 6.4라고 우리가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무한대 값이 계속해서 안 좋은 값이 계속해서 나오면 시세가 빨간색은 막 위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파란색이 하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쭉 6.4 이렇게 그냥 쭉 표시된 거예요. 딱 이런 게 계속해서 하락, 엄청난 하락에 뭔가 이상한 조짐이 보여. 다음 시간에도 보여. 다음 시간에도 그대로 남아있어. 이게 소위 말해 소화가 안 되고 계속 남아있어.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6.4 하면 빨간색 여기서 놀다가 어느 순간 되면 스물스물 하다가 쭉 떨어집니다. 왜? 얘가 앞으로 엄청난 하락을 예측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는 갑자기 이렇게 가다가 쭉 올라가면서 6.4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뚝뚝뚝뚝 상방이라고 하죠. 이건 뭐냐? 똑같아요. 여기에서 뭔가를 다 소화해냈는데 뭔가 알고리즘이 이제부터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엄청난 USDT 테더들이 어떤 온체인 데이터에서 여기저기에서 막 거래소로 막 입금되고 있어요. 그러면 달러가 들어오는 건 뭘까요? 뭔가 매수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특정한 코인을 얘네들이 이 코인이 오더북에다가 특정한 코인,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갖다가 살려고 막 오더북을 걸고 있네. 특정한 지역에. 그럼 이제부터 오른데 너무 많이 돈이 들어왔네? 그럼 100점을 표시해야 되는데 이보다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플러스 120점, 130점 이런 걸 표현해야 되는데 이 컴퓨터는 그런 점수까지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에 해당되는 또 상방 6.4의 무한대 표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6.4로 기록하면서 점 땡땡땡땡 이제부터 이상한 조짐이다. 분명히 올라갈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체크해봐. 세력이 이상해. 이런 걸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다가 얘가 쭉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상방 6.4 터치하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6.4가 떴는데 사실 하방 6.4보다는 상방 6.4가 승률이 훨씬 좋다. 그런데 이걸 100%짜리 시그널로 만들 것 같으면 프리미엄 차트에 또는 스마트 차트에 밑에도 왜 우리 RSI 시그널 있죠? RSI 시그널이 L 또는 LB 같은 게 같이 떠주고 6.4가 뜨면 얘는 100% 승률 나와요. 100%. 네. 뭐냐? 갑자기 이런 6.4가 상방 6.4가 뜰 것 같으면요. 코인들이 막 해서 막 떨어져야 돼요. 떨어지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오면서 L 시그널 뜨고 LB 시그널 뜨면서 6.4 얘네들이 작업 다 하고 이제부터 올릴 거거든요. 그러면 상방 6.4에 L 시그널과 LB까지 뜨면은 얘는 그냥 100%예요.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냥 들어가면 수익이에요. 얘는. 네. 이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하방 6.4는 맞기는 맞는데 얘는 내려올 듯 하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끌어내리는 것도 세력들은 쭉 빠는 게 아니라 분명히 더 끌어올렸다가 더 많은 수익을 가지고 난 다음에 내려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방 6.4도 틀리진 않는데 내려오는데 좀 오래 걸려요. 근데 상방 6.4는 생각보다 빨리 올라가 버려요. 네, 그래서 상방 6.4를 활용하는 게 좀 더 정확하고 빠르다. 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혹시 6.4 이해되셨을까요? 네. 다른 질문 없으시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